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그 합살 유관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시간까지는 합관 유살격이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합살, 살이 합하고 관이 남아있는 격, 적천수징의에서 이 격에 대해서 모두 4개의 사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4개의 사주 중 이게 첫 번째 사주인데요. 갑기 갑과 갑목과 기토가 합해서 토로 화하는 경우와 토로 화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를 3개의 사주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무토와 개수가 합하는 경우의 사주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2개의 사주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2개의 사주를 같이 공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갑진년 기사월 무진일 을묘시 이렇게 연주, 월주, 일주, 시주가 구성된 사주입니다. 이 사주 역시 건명이기 때문에 남자 사주죠. 남자 사주인데 갑진년 양의해에 태어났으니까 대운이 순행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갑술 이런 식으로 대운이 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주 역시 이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돼 가지고 있고 그 순패, 진태, 그 희기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먼저 살펴서 보면서 이 사주를 해석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설하고 선생이 이 사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보십시다. 무진일주죠. 그러면 무토일간이 이 명주가 되죠. 이 사주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일간 무토가 이렇게 나와 있고 무토가 4월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것은 화생토하기 때문에 왕한사주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진이 또 양토란 말씀입니다. 해가지고 무아래 진이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를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좌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해가지고 이 무토는 상당히 왕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왕한 무토가 격을 제대로 이루려면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일단 관이 쓸만하거나 아니면은 식상이 쓸만하거나, 앞에서 관뿐만 아니라 살도 포함되죠. 관살이 쓸만하거나 식상이 쓸만하거나 아니면은 재성이 쓸만할 경우에 이 사주는 잘 짜여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상당히 왕한 사주라고 그러면은 관이 혹은 살이 상당히 세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데, 여기에서 봤을 경 을묘 관이 록지에 앉아 있어 가지고 이 을이 쓸만하죠. 갑 역시 진 여기가 목이죠. 진의 여기가. 그래서 갑도 역시 쓸만하다. 그래서 이 둘 다 있으면은 더욱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들죠. 이런 판단이 드는데, 여기에서 이럴 경우에는 갑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을 경우는 단점이 뭐냐 그러면은 혼잡됐다, 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혼잡되고 탁한 게 더 낫다. 그런데 여기에서 갑과 기가 합하고, 기는 녹지에 자리를 했고 진도 역시 4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진도 상당히 토의 세력이 좋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갑과 기가 합했을 때 이 갑기는 변화해서 토가 된다. 그래서 갑기 합화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갑이 토로 변화해 버렸다. 그러면 이 전체 사주로 봤을 때 갑기 합화토한 것은 적당하지 않은 것이다, 좋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게만 보기에도 좀 어려운 점이 있네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갑이 묘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 이 진과 이 진의 여기가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사주로 봤을 때 관살하고 일신, 둘이 관과 살이 합한 세력하고 이 신의 세력이 양정하다. 이 둘 다 왕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 대운에서 이 신을 생하거나 돕는 운이 왔을 때 좋다고 봐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했는데 앞에는 이 관살의 관살이 같이 있을 때 탁해야만이
좋다고 봤는데 다시 보니까 이 진도 갑의 여기, 이 진도 갑의 여기. 그러니까 여기 진 둘과 묘가 전부 다 갑의 여기가 되기 때문에 이 관살이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갑기 합화토한 것은 이 전체적인 사주로 봤을 때 마땅하다. 그리고 대운에서는 이 무토를 생하거나 돕는 운, 다시 말해서 화운이 오거나, 화운이 오거나 아니면은 사계의 운이 왔을 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운이 금운이 온다고 하더라도 금극목을 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경호운이 왔다 했을 때 이 오는 경을 극하기 때문에 경의 힘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이 갑을 극하기에는 극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무시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오미운까지는 좋은 운이다. 그리고 4월에 태어났으니까 이 태어난 집안이 상당히 좋은 집안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임신운에서는 자, 금생수 수생 목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화가 불패하다, 어긋나지 않았다. 그래서 임신운도 좋다고 볼 수가 있고, 개유운도 역시 개가 금을 설해 가지고 을목을 생하거나 갑목을 생해 가지고 갑기 합화토가 아니라 갑기 합거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여기에도 마찬가지고요. 임신운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운까지도 좋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갑술운에 오면은 이 갑은 가을의 갑이기 때문에 세력을 가지지 못하고 또 술이 와가지고 무토의 뿌리가 되니 이때는 좋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을해로 오면은 을해에서는 해묘해서 목국을 이루고 을이 이 을을 방조하기 때문에 역시 이때는 갑이 관살이 너무 강해진다. 너무 강해진다. 여기에서 갑술, 임신운에서부터 다시 설명을 하죠. 생화 불패가 된다고 하지만은 여기에서는
제가 설명한 게 좀 부족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신진이 합해가지고 수국을 이루고 이 임수가 그 합해가지고 그 임수가 뿌리가 있어가지고 간목이나 을목을 생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불이 성하게 되죠. 그러면은 오히려 안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개유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갑술에서는 술토가 왔기 때문에 좋고요. 을해로 가게 되면은 해묘미가 돼가지고 해묘 목국이 되고 또 을을 방조하고 갑을 또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많이 안 좋은 게 된다. 관살이 너무 심해지게 된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좀 설명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드렸는데 하다 보니까 설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먼저 설명한 게 설명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제가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설하고 선생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자, 무토생어 4월 일주 미상불왕하다. 미상불왕. 무토가 4월에 생했으니 일주는 미상불왕한 것이다. 그러나 지지의 둘이 진이고 진토이고 지지의 둘이 진토이고 지지양진 목지여기 욕족. 자, 진토는 목의 여기이니 또한 족하다. 뭐가 족하냐? 목의 기운이 충분하다. 이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신살 양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살을 억제하고 신을 돕는 것이 맞다. 그래서 기 합살유관, 그 합살유관을 좋아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설명한 게 적당하겠죠. 자, 관성은 좌로겠다. 이게 을이 관성이죠. 을이 높지에 앉았고 경묘, 운도 생화불패. 또 이 운이 생화불패하니 여기에서 생화불패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자,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무토를 생하는 여름철이기 때문에 생화불패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년이 생화불패하였기 때문에 소위 조등 울로다. 그러면은 그래서 일찍이 울로 벼슬길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벼슬길에 올랐는데 전적, 그 법정과 서적을 손안에 잡았고 제고는 왕의 명령을 알았으니 부대종 이응
전선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부대가 아니라 부시죠. 부시는 그 받들다. 그 받들어 따르니 응 마땅히 이 응 마땅히 그 전선이라 그 임금의 어명을 잘 퍼뜨리는 거 그런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홍문관, 예부 뭐 이런 쪽에서 벼슬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장전적이 지재고 부시 종이 응 전의 뭐 이렇게 이거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설명한 게 뜻이 맞을 겁니다. 예부나 홍문관 쪽에서 일을 했다 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두 번째 사주를 봅시다. 자, 이 두 번째 사주를 보면은 자, 병진년 신묘월 경신일 정축시 이렇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건명이고요. 병진년에 양의해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운이 임진개사 갑오을미 병신 이런 식으로 순행을 하겠죠. 자, 경신일주입니다. 경신일주가 언제 태어났냐? 묘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럼 묘월은 경과 신의 수지이죠. 아주 제일 세력이 경과 신이 약할 때입니다. 약할 때인데 근데 다행히도 경이 녹지에 자리를 하였기 때문에 그래도 세력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다가 자 여기에서 신토도 경을 생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 보면은 묘진이 같이 봄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토는 크게 힘을 발휘를 못하고 축은 정의 생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금을 생하기 때문에 관인상생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 경신일주가 태어나기는 약하게 태어났지만은 여기 신이 뭡니까? 겁재가 되고 녹지에 앉아 있고 인수가 시가 인수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관사를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 병은 진에 의해서 설기되고 이 정화도 축에 의해서 설기되기 때문에 이 병과 정이 합해가지고 이 경금일간을 제어하는 게 좋아 보인다. 그런데 여기에서 병신 합 화수
그렇게 되지는 않죠. 여기가 목과 톡이 때문에. 그러면은 병신합거했다. 이 병과 신이 합해가지고 지들끼리만 좋아서 난리가 났지 일주한테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병신이 합한 것은 이 사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사주를 봤을 때 목화운일 때 이 사주는 발하고 발흥하고 금수운일 때는 이 사주는 그 좋지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임진운에 왔을 때는 임신이 합하여서 비록 봄운이지만은 수로 화하고 이미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이미 병을 극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금이 세력이 더 좋아지게 되죠. 해서 임진운에는 별로 좋지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개사운에는 이 개는 사의 뿌리를 못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정을 극하기에는 힘이 부족하다. 그런데다가 사운은 여름이기 때문에 이 정의 세력이 좋아진다. 그래서 일주를 제어할 만하다. 그래서 좋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갑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은 정을 생하는 정인이 되죠. 정모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좋고 또 오는 정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역시 좋다. 을미 역시 묘미해서 여기에서 목국이 되고 이 목은 정을 생하기 때문에 좋다. 또 을도 역시 병을 생하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신에 와가지고는 이 병은 아직까지는 세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의 세력이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좋은 운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신운에 오면은 이것은 사주가 이때부터는 쇠퇴기로 접어들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이 안에 전부 다 있습니다. 이 안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자, 그러면은 설하고 선생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차조, 이 명조는 충금, 봄철의 금이니 일주가 봄철에 태어났으니 그런 뜻이 되겠죠. 충금이란 얘기는 수, 부당령, 비록 당령하지는 않았지만은 기쁘게도 기좌, 그 자리가 녹지이고 좌록, 봉인, 또 시의 인수를 만났다. 그래서 비록 약하지만은 약한 가운데 변하여서 왕하다. 그래서 약중 변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병신이 하나로 합한 병신일합, 정화, 독청, 정화가 홀로 맑다. 이것은 좋지는 않은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부단, 거살, 이차, 겁, 재무분탈, 관유생부. 자, 여기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 그러면은 왕했기 때문에 이 경금이 왕으로 변했기 때문에 저는 정과 병화가 혼탁되어도 좋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정화, 독청, 정화가 홀로 맑은데, 이 맑은 것은 부단 거살, 이차 겁, 재무, 겁탈, 관유생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병신이 합해가지고 이 살이 제거됐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병이 제거됐을 뿐만 아니라 그 살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신이 제거됐을 뿐만 아니라 2차 그 겁, 여기에서 겁재를 제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겁이 없죠. 겁재가 제거 아유 잘못, 자 제가 여기 잘못해서 계속 이걸로 돌아와야죠. 내가 엉뚱한 사주를 갖다가 했습니다. 이 신이 경금의 겁재가 되죠. 그러니까 겁재를 제거해 가지고, 겁재를 제거해 가지고 이 병뿐만 아니라 신도 같이 제거되었으니 이 재성에 겁탈이 없다. 재성에 겁탈이 없다. 그리고 이 관에는, 정화에는 생부가 있게 된다. 이 묘의 생부가 있게 된다.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 설명드린 거하고 같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더욱 오묘한 것은 운주 동남목화다. 운이 동남목화로 흐른다. 이 지는 봄이니까 목이고, 응? 그리고 여기 화지로 이렇게 여름으로 흐르죠. 사오미 이렇게 흐르니 무엇을 돕느냐? 정화를 돕는다. 근데 여기에서 임지는 비록 모군이지만은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화운으로 흐르기 때문에 소위 그래서 조수 청전지선, 청전지선을 이루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청전지선이라는 것은 청전에 선택되었다. 이 청전은 그러니까 벼슬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그 뭐냐, 그 기미가 어떻게 보인다 그랬죠. 인경지, 사람의 거울이 그 부용은 연꽃이라는 얘기죠. 사람의 그 거울이 사람의 거울이 부용이었다.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충관지 도하다. 이 충관, 봄이 충관의 도리이다. 도리이다. 그러니까 복숭아와 오야시다. 충관의 도리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 역시 벼슬길이 순탄했다. 언제까지? 목화운까지, 이 미운까지. 네, 제가 볼 때는 이 병까지도 역시 괜찮았을 거다 하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설하고 선생 그 해설까지 제가 보태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에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두 개를 가지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